안녕하세요. 올리제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PT라는 영어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저처럼 한국 간호사 면허증을 호주 간호사 면허증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서 PT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호주 간호사를 준비하신다 그러시면은 PT나 IELTS 둘 중에 PT를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미국 간호사 중에서도 이제 PT를 받는 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PT를 준비하시는 미국 간호사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시고 싶은 주에 어떤 영어 시험을 요구하는지, PT를 요구하는지, 토플을 요구하는지, IELTS를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피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PT는 보통 IELTS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IELTS보다는 이제 PT를 선호했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IELTS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데서 오는 부담감이 저는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컴퓨터랑 시험을 치는 이제 PT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IELTS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사용한다거나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순발력을 요구하는 시험 같았는데, PT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템플릿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충 짜깁기만 하면 되는, 컴퓨터만 속이면 되는 그런 이제 영어 실력보다는 시험 스킬이 약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제 저처럼 사람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PT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2달 정도 공부를 했었고 첫 시험을 5월 25일인가 그때 강남에서 처음으로 쳤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치고 점수를 딱 받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한 2주일 공부하고 시험을 쳤는데 지금 이치 65가 필요한 상황에서 스피킹만 64점이 나오고 나머지가 다 65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조금 놀라면서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대충 공부하고 그 다음 시험을 15일 후에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서울까지는 또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는 부산에 가서 치자 싶어서 2번째 시험부터는 이제 부산 시험장에서 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험은 시험인지라 만만하게 봤으면 안 됐었습니다. 스피킹이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지면서 60점이 나오는 바람에 이치로도 오버롤도 65를 넘기지 못하여서 저는 다시 또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출국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급해진 저는 이제 보름 후쯤으로 다시 시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나름 했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다른 파트들은 점수가 조금 올랐는데 스피킹 파트에서 했던 것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계속 버리고 있으니까 공부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싶어가지고 한 3주 정도 더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피킹만 죽어라고 팠었는데 이제 7월 18일 날 시험을 치고 시험이 끝난 후 1시간 후에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스피킹도 67점이 나왔고 오버롤 73으로 드디어 PT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표를 미리 끊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역시 똥줄 타면은 모든 시험이든 못 붙을 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제 먼저 파트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토익 875점의 베이스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시험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중요한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도 본인들이 원하시는 점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점수 배점이 가장 높은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RA, Read Aloud라는 파트입니다. 말 그대로 Read Aloud는 일정 길이의 지문이 주어지는데 그 지문을 제한 시간 안에 다 읽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게 스피킹 파트인 만큼 정확하고 제 시간 안에 다 읽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소대로 읽던 속도대로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딴에는 다 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컴퓨터가 인식을 잘 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좀 빨리 읽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 후기들을 많이 봐서 저는 이제 그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래 파트에서는 점수가 조금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빨리 읽는 방법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래를 할 때 녹음하기 전에 몇 초 동안 읽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서 똑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렇게 읽음으로써 본인이 막히는 부분이 어딘지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이따가 발음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단어를 굳이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분도 계셨고 그래도 대충이라도 이제 말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오히려 점수를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서 대충이라도 비슷하게라도 따라 읽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스피킹 파트인 만큼 플루언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음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S, Repeat Sentence입니다. 이제 한 문장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유형입니다. 저는 물론 다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는데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기 기억력이 나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연습을 하니까 되기는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다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문장이 나오면은 제일 처음부터 5단어만 듣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5글자만 듣자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뒤에 것도 듣고 싶은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느끼는 거예요. 자꾸 까먹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5단어만 듣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5글자는 물론 그 뒤에 몇 단어까지도 더 쓸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앞글자만 따서 적어놓고 나중에 말씀하실 때 그거를 대충 적어놓고 그대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는데 신경이 다 가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고 마음속으로 계속 이제 되뇌이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FIB, Fill in the Blank입니다. 이제 Fill in the Blank 같은 경우에도 listening보다는 writing, reading이 중요한 부분인데 말 그대로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딱히 팁이 없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빈칸을 채워 넣는 거기 때문에 뭐 단어를 많이 아신다든지 아니면 문법을 많이 아신다든지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파트에 약하시다 그러시면은 단어를 많이 외우신다든지 문법을 한번 다시 훑어보신다든지 그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fill in the blank를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PT가 좋아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단어장에 적어 놓으시면서 암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WFD, Write from Dictation입니다. 아까 Repeat Sentence 같은 경우에는 듣고 그대로 말을 하는 유형이었지만 이 WFD 같은 경우에는 듣고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 파트 경우에는 양도 많고 어떤 문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기출을 타는 파트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은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내에서 이제 특정 몇 개들이 뽑혀져 나옵니다. 보통 한 200문장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 200문장 내에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200문장을 다 숙지하고 계신다면은 이 WFD 파트는 무조건 먹고 가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장 자체가 200개나 되다 보니까 양도 양이고 조사며 뭐 단수인지 복수인지 과거인지 전치사하며 띄어쓰기까지 대문자까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다 외운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는 어떤 문장이 나오셔도 긴장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타이핑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장 자체가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씩 공부하기 좋았던 파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휴대폰에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앞에 걸 다 외우면 뒤에 걸 까먹고
이제 뒤에 걸 다 외우면 다시 앞에 걸 까먹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무한 반복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 Reorder Paragraph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앞서 언급드렸던 그 네 파트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한데 이 파트도 기출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처음에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출 자체가 양이 많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일단 지문 자체도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그래도 팁 몇 가지를 조금 드리자면은 먼저 접속사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속사는 보통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제일 앞에 however이라든지 furthermore 이런 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 문장은 첫 번째로 못 오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고유대명사나 사람 이름 같은 게 자주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보통 고유대명사나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부터는 it이나 that 아니면은 뭐 he나 she 이렇게 언급되기 때문에 그런 고유대명사나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보통 그것들이 앞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다 보면은 수월하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이슨의 PT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험 유형이라든지 공부 방법, 팁 같은 것들,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일단 PT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는 걸 보시게 되는데 거기서 본인에게 잘 맞는, 잘 적히는 또는 입에 잘 붙는 그런 템플릿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앱유니, 일명 고릴라라는 어플입니다. 저는 이 어플에서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어느 파트에 취약한지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가시면 이제 mock 테스트라고 해서 모의 시험도 치실 수 있고 모든 파트의 문제들을 다 푸실 수 있지만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저는 얼마나 공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았고 그래서 세 달을 먼저 결제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앱의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컴퓨터로도 되고 휴대폰으로도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나는 맞게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특히 스피킹 파트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조금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준비한 거를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PT 아카데믹 골드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도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저는 repeat sentence 부분에서 약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에 들어가서 repeat sentence 파트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고 똑같이 따라 말해봤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듣다 보면은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문장도 조금 버벅거리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스피킹 파트다 보니까 pronounce라든지 이제 fluency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끊기게 연습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발음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건 들었는데 뒤에 건 기억이 안 난다 싶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를 토대로 해서 대충 뒤에 문장을 지어내는 형식으로 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컨텐츠 파트에서는 점수가 깎이게 되겠지만 플루언시라든지 프로나운스 부분에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채널에 가시면은 Read Aloud라든지 WFD 같은 파트들도 같이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PBP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WFD만 전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저희처럼 PT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 중 한 분이 WFD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마음에 한번 만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그 웹사이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양한 발음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영국 발음이 나올지, 인도 쪽 발음이 나올지, 그다음 미국 쪽 발음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웹사이트에 가셔서 다양한 발음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이 애매하게 안다거나 아예 모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색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아는 것들은 주황색 표시를 하고 아예 모르겠다 싶은 문장들은
빨간색 표시를 해서 나중에 그 색깔별로 모아놓은 것만 다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PT Official Mock Test입니다. 이제 PT Official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Mock Test라고 모의 테스트를 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집으로 하셔야지 치실 수 있는데 이 시험이 좋은 점이 뭐냐? 바로 다른 파트는 잘 모르겠지만 스피킹 파트에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AI 스코어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본인이 스피킹 점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스피킹 파트에 취약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시험을 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PT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템플릿을 활용하기보다는 저 템플릿을 활용했을 때 점수가 더 잘 나온다, 또는 PT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출에는 어떤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에 기초가 없다, 약간 초보인 것 같다 라는 분들은 먼저 카페에 가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템플릿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후기는 어떤지 한번 먼저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M유니에 가셔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TE 아카데미 골드 채널에 가셔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PBP 사이트에 가셔서 WFD를 공부하는 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어에 조금 기본기가 있다, 나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페에 가셔서 전반적인 유형들을 파악하시고 템플릿을 습득하신 다음에 M유니에서 바로 적용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많은 것들을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목 테스트를 한번 쳐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잘짜잘한 정보들을 조금 드리자면은, 먼저 시험장에 여권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오는 순서대로가 아닌 랜덤으로 배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딩 파트에서는 이제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타이핑 하시는 칸 밑에 보시면 컷, 카피, 페이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버튼을 일일이 눌러서 직접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템플릿 같은 것들을 복사해 놓고 다음 문제를 위해서 붙여넣기를 하려고 해도 한 문제가 넘어간 이상 그 다음 문제에서는 전에 복사했던 템플릿을 다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삐 소리가 난 후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녹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이핑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시험장 가셔서 키보드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한 1초 정도, 2초 정도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타이핑을 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고치려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한 번에 다 적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오타를 검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았던 자료들에 대해서 댓글에 한 번 더 자료를 남겨 놓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PT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처럼 이제 돈을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해요. 왜냐면은 시험 한 번 치는 데만 26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토익을 한 6번 치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안 그래도 준비하다 보면은 돈 나갈 때가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이제 아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맨날 토익 같은 것만 치다가 26만원짜리 시험 친다?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그냥 26만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레지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은 돈 나갈 때가 천진데, 저처럼 이제 PT 시험에만 100만원씩 쓰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